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는 한 민원인이 염산을 뿌려 공무원이 눈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며 경주에서는 손도끼를 들고 나타난 위협을 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엽총 난사로 2명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악성 민원인의 갑질, 대책은 없을지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몇 개의 사건들을 나열해 봤는데 생각보다 민원인들의 갑질이 심각한 경우가 있었네요. 예, 많았습니다. 어, 이외에도 위원장님이 경험하시거나 전해 들은 충격적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게 뭐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제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민원인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고 실신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민원인이 그 태연하게 아이스크림 먹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엽기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 네. 그리고 본인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성 공무원에게 보여주는 사건들, 총청의 사건과 성적 발언을 하였던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당석 공무원에게 걸린 사업주가 단속 공무원의 뭐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뭐 카트카를 휘두르거나, 그리고 저녁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뭐 협박하는 뭐 사례든 뭐 악성 민원으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게 악성 민원으로 접수되는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악성 민원에 관련돼 있어서는 딱히 뭐 기준이나 뭐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음, 저희들이 판단해서 악성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뭐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업무와 뭐 관련이었거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그리고 그 예. 지난해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증가한 추세에 있는데 예. 자, 분명 이제 일부 민원인들의 갑질과 폭언, 폭행이지만 예. 또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위협적인 폭언, 폭행의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크게 보면 개인 이익권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항의가 좀 음,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단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여러 계층의 지원금 지급이나 직접 대면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진료원금과 관련된 뭐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추행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이나 폭행은 중앙처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예.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대면 업무 비중이 크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도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늦어짐에 따른 그에 따른 상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불만 이런 상황들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갑질이 발생했다,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때 보통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까지 뭐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습니다. 뭐 개인 당사자가 고발로 대응한 경우가 다반사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히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공무원이 계실 텐데 소수지만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 그분들이 계속 이제 묵묵히 견뎌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예. 같은데 예. 그분들이 좀 바꿔달라, 지금 행정 조치를 해달라 이런 점은 소소하진 않으시나요? 과거부터 저희 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법 제정을.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1,700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뭐 이제 사퇴 뭐 개인적으로 퇴직을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민원 응대 어려움을 꼽았거든요. 음,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지침이나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땐 중요한 방지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대응이나 방비에 과거보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이다. 공무원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연간 1,7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이런 갑질 때문에 민간 대응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겪으시기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이 돼서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게 최근에 저희들이 한 지방자치단체 이제 한 센터, 그러니까 네. 이제 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 공무원들 이제 민원인 상대하는 11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이제 심리 상담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심리 상담을 했는데, 이제 고위험하고 중증 위험군이 6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이 갑질을 할 때 예. 공무원들은 그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원과 문제가 커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자치단체장이 이제 선출직이고 민원이 이제 유권자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저는 아. 개인적으로 보호를 안 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지자체에서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이제 위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럼 제가 한국노총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예,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이 오늘 예. 어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권리와 예.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은 저희 조합원들에게 이제 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저희들이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단속 업무 공무원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폭언과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 공무원 노조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노조 차원에서 이제 법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관련한 법률을 이제 제출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에서는 일단 예방책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인 캠이나 CCTV 녹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어떤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은 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네. 이 법을 네. 개정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예방책이나 나중에 뭔가 법적인 자리에서 증거나 효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방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하고 사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 민원인들이 공무원이 어쩌겠어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발의하시고 그런 거 있어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 법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이영석 의원님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법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는 이제 법률안을 제출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속히 저희들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자체 조례로도 이렇게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지금 마련을 지금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 권고하고 싶은 공무원들에게 좀 어떤 이런 식으로 갑질하는 민원인에게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라든지요.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녹음기를 사용해서 그 증거를 뭐 확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예. 준비를 해두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